동업 초기에는 서로가 의욕이 넘치는 시기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 편이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사업이 잘 되면 수익 분배 문제나 잘 안 되면 손실 분담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네. 누가 일을 더 많이 하는지를 두고도 감정 싸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음. 또한 사업 확장을 앞두고 의견 차이로 인해 다툼이 생기는 등 다양한 이유로 분쟁이 발생합니다. 네. 네, 생각보다 분쟁 사유가 굉장히 다양한데요. 네. 그렇다면 이 동업을 하면서 생길 수 있는 분쟁을 미리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가장 좋은 것은 동업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동업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계약서. 당연한 이야기지만 에이 우리 사이에 뭘 그런 걸 써 하면서 인간적인 신뢰만 가지고 구두로만 약속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은데요. 네. 아무리 서로 믿고 신뢰하는 관계더라도 성격이 다르고 생각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분쟁은 늘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만약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분쟁이 생겼을 시에 원만한 해결이 어려워지고 민사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동업을 시작하기에 앞서 계약서 작성은 필수입니다. 역시 뭐든지 이 서류로 남기는 게 중요합니다. 맞아요. 그럼 동업계약서를 작성할 때 이런 건 꼭 적어라 하는 내용이 있을까요? 동업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동업의 핵심인 사업 내용과 목적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하고요. 네. 현금이나 부동산, 노무 등 누가 어떻게 얼만큼의 출자를 했는지 그에 대한 지분율은 어떻게 나누었는지 명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계약서상으로 각자의 역할을 상세히 적어두는 것도 필요하고요. 수익 분배 및 손실 부담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동업이 종료되었을 시에 자녀 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네. 작성해야 합니다. 대부분 계약서를 작성할 때 출자 비율과 사업 중 발생하는 수익 분배에 관한 내용에만 치중해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네. 이후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사업이 잘 되지 않았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손실 부담과 관련된 내용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예. 이 밖에도 동업을 탈퇴했을 때 비밀 유지 의무와 경쟁사 혹은 동종업계로 이직하거나 창업을 막는 경업 금지에 관한 내용까지 상세히 적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만에 하나의 상황까지 생각을 해서 세세하게 잘 적어두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첫 번째 사연에서는 계약서를 쓰지 않은 것 같거든요. 이런 경우는 네. 동업 탈퇴할 때 정산금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구두를 통한 약속도 계약에 해당하고 실제로 같이 일을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계약이 성립되기 때문에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동업 탈퇴 시에 당시 조합 재산의 상태에 따라 지분만큼 정산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자산 지분율이나 권리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민법에 따라 법적 절차를 거치셔야 하고요. 최악의 경우에는 정산금 반환 소송 같은 아유. 법적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네네네. 이처럼 추후 법적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계약서가 필요하고요. 계약서는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이기 때문에 내용의 문제는 없는지 변호사에게 검토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